31번. 세균이 수목에 침입하는 경로가 아닌 것은 세균은 상처나 또는 자연 계구부, 그쵸? 그 각피 침입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상처나 자연 계구부를 통해서. 그래서 31번의 답이 1번이 틀렸네요. 수공, 기공, 상처 등이 맞겠고요. 32번. 요거 그래서 정리하십니다. 세균에 대해서. 32번. 솔리복파리의 천적으로 생물적 방제를 위해 방사하는 것은 솔리복파리의 천적. 4번에 뭘까요? 솔리복파리 먹존벌 또는 혹파리 사리 먹존벌, 혹파리 등불 먹존벌. 그쵸? 저희 이거 세 가지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솔리복파리 먹존벌, 혹파리 사리 먹존벌, 혹파리 등불 먹존벌. 여기 뭐 갑자기 혹파리 원뿔 먹존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요 세 가지 솔리복파리의 기생벌 세 가지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3번. 32번에 3번에 남색 긴꼬리 존벌은 밤나무 혹벌이죠. 그래서 제가 유혹한다 밤에. 그래서 밤에 유혹한다 해서 밤나무 혹벌, 뭐 긴꼬리 흔들고 해서 남색 긴꼬리 존벌입니다. 그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자, 33번. 물에 녹지 않는 유효 성분을 유기용매에 녹여 유화제를 첨가한 용액으로 제조한 약재는, 자, 물에 녹지 않는 것을 기름 성분의 어떤 용매를 가지고 녹여서 제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액상으로 제재를 만들었대요.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유제라고 부른다. 유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유제가 기름 성분의 용매에 녹인 걸 유제, 액제는 물에 녹인 걸 액제, 수화제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지만 물에 타요. 그럼 고운 가루가 물에 어떤 둥둥 떠 있는 형태로, 그렇죠? 물에 둥둥 떠 있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현탁액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을 바로 수화제. 분제는 가루 그대로, 입제는 알갱이 그대로, 나달 입자니까 나달 그대로, 그렇죠? 그런 형태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농약의 제제 쭉 요것도 문제 잘 나오니까 다 아셔야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몇 개 빼고는 다 외워야 된다,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정리한 것만 다 외우셔도, 그 중에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된 것만 외워도 문제의 60% 이상은 당연히 맞히실 수 있습니다. 자, 34번. 가구, 건물 및 마른 나무 등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표면만 남기고 내부를 불규칙하게 식게 하는 해충은 그랬습니다. 자, 수목을 뚫고 들어가서 목부와 사부 사이 뭐 그런 것들을 먹어치우는 것, 즉 분열 조직을 가해하는 것을 찾아봅니다. 1번 가루나무 좀. 자, 2번 밤나무 혹벌. 혹벌은 충격성이었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3번 천막벌레 나방이 바로 뭐다? 텐트 나방이다. 텐트 나방은 뭐였어요, 여러분? 바로 식엽성이었죠. 이것도 아닙니다. 4번 호두나무 잎벌레. 잎벌레가 들어간 건 모두 식엽성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1번에 가루나무 좀이다. 좀. 이 좀 종류가 주로 수목의 구멍을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가루나무 좀이 되겠다. 3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에 기주식물 뿌리에 기생하여 피해를 주는 것은 했습니다. 기생성 식물에는 줄기에 기생하냐 뿌리에 기생하냐에 따라서 줄기에 기생할 때는 새삼, 그쵸? 그리고 새삼하고 겨우사리가 있었고, 뿌리에 기생하는 것은 더부사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뿌리에 기생하는 것은 그러니까 더부사리 찾으면 되네요. 4번에 오리나무 더부사리 있었습니다. 2번에 환삼 덩굴은 우리가 들이나 풀이나 뭐 집 뒤 이런 데 가면, 시골 같은 데 가면 오엽송처럼 돼가지고, 오엽인가요? 유엽인가요? 오엽이나 유엽 정도 돼가지고 굉장히 까칠까칠해서 지나갈 때 약간 따가워하는 그런 덩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십니다만 그것을 환삼 덩굴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전혀 이 기생성 식물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기생성 식물, 줄기의 기생, 뿌리의 기생에 따라서 줄기의 기생할 땐 겨우사리와 새삼이 있고 뿌리의 기생할 땐 더부사리가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겨우사리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35번 보았나요? 자, 36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목병 방제를 위한 예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저희 수병 방제 방법 한번 보시면서 1번 윤작 돌려짓기 맞죠? 그렇죠? 돌려짓기를 함으로써 해서 수목병균들이 어떤 수목에는 병해가 있고 어떤 수목에는 병해가 없고 하기 때문에 돌려짓기 하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종묘를 소독하는 거 맞겠죠. 3번 항생제 주입은 두시고요. 4번 혼요림 조성. 아무래도 단수님보다는 혼요림이 더 수목병에 강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항생제 주입인데요. 저희 항생제 주입은 여러분 예방법이 아닌 치료법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수목이 병이 걸린 상태에서 치료하는 방법 으로 였던 것이죠. 그래서 답은 36번에 3번 항생제 주입, 이것은 바로 치료법이 되겠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 물질 배웠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치료법에 해당한다, 치료 액제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수병 방제 방법 한번 쭉 보십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고, 특히 윤작 같은 경우는 방제할 때에 굉장히 좋은 방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임업적 방제에는 이런 것이 있다 해서 저희 임업적 방제도 좀 아셔야겠죠. 일형림, 혼요림을 조성한다. 내병성 품종, 그리고 보호수림대, 방풍림 같은 걸 설치를 하면 포자 같은 것들이 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생무육에서 간벌, 재벌, 가지치기, 풀베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림을 좀 더 건전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조금 더 병에 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7번 보시도록 할게요.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에 의해서, 그쵸?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에 의해서 수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37번에 1번 기공을 통해 침입한다. 기공을 통해 침입하는 게 아니죠. 포자도 아니고, 그쵸? 얘는 이 병은 매개충에 의해서, 그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가 솔의 그 소나무의 신초를 갉아먹을 때 그 솔수염 하늘소, 그 매개충에 나와서, 매개충의 몸속에서 나와서 옮겨 탄다고 했습니다. 소나무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3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2번 잣나무에서도 발생한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에도 발생했습니다. 1988년에 처음으로 부산의 금정산에서 발견이 된 뒤로 계속 발견이 되고 있죠. 3번 중간기주라는 말이 나왔네요. 글쎄, 소나무 재선충하고 중간기주하고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4번 매개충은 담배장님 노린재이다. 담배장님 노린재는 오동나무 빗자루병의 매개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나무 재선충 또는 소나무 시드름병이다라고도 부른다는 거, 같은 어휘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소나무의 에이즈다 이런 것과 특히 매개충,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 하늘소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8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솔수염 하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금 했던 소나무 재선충 병에 의한 매개충이었습니다. 1번 유충으로 활동한다. 맞습니다. 유충으로 활동합니다. 2번 남부지방에서는 1년에 2회 발생한다. 남부지방에서도 1년에 1회 발생한다. 1회입니다. 1회.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성충의 우화 시기는 5월에서 8월경이다. 5월에서 8월 또는 5월에서 7월 다 맞습니다. 4번에 성충은 쇠양목이나 고사목에 산란한다. 맞지요. 그래서 저희 이 솔수염 하늘소의 그런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겠죠. 연일 발생, 유충으로 활동, 5에서 7월 또는 5에서 8월 때 우화를 한다라는 것과 완전 변태 등등 내용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토양에 의해 전반되는 병은 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영군의 전반 방법, 요거 어떤 것에 의해 전반되는지 아셔야 되고, 제가 그 중에 토양이나 곤충, 종자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향나무 녹병, 향나무 녹병, 녹병균은 녹포자는 뭐에 의해서 전반이 된다? 바람에 의해서입니다. 2번 소나무 모잘록병, 맞죠? 모잘록병, 그쵸? 모잘록병 또는 금두암종 병균 또는 자줏빛 날개무늬 병균 이런 것들이 토양에서 전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같이 외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밤나무 줄기마른병, 밤나무 줄기마른병도 바람에 의해서.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매개충에 의해서 했죠. 오동나무 빗자루병 아까 뭐였다고 여러분? 담배장님 노린재 그것도 외우셔야 된댔죠. 중요합니다. 자, 40번 보실게요. 오동나무 빗자루병 예방을 위해 매개충인 담배장님 노린재의 방제 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요것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에서 매개충인 담배장님 노린재는 언제? 7월에서 9월에 요때가 매개충이 그
우화를 하기 때문에 요때 방제를 하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0번에 3번 7월에서 9월 요 문제도 은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색깔별로 줄도 치고 색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같이 알아주시면서 아까 옥시테트라 사이클린계 항생 물질로 치료가 가능한 것 오동나무 빗자루병 되겠습니다.